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쪽이 좀 궁금한데 워낙 요즘 뭐 신저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많고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네.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밀릴 거라 보시나요? 더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아, 2차 일단 전지요? 흐름이라는 게 쉽게 멈추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 내려가고 있는 흐름에서 우리가 조금 떨어지면은 매수의 기회인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떨어지는 칼날을 자꾸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상승 다음이 하락이고 하락 다음은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횡보라는 구간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락이 끝나면 횡보고요. 그리고 횡보가 끝나면 상승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떨어지고 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멈췄을 때 사는 건데 사람들은 떨어질 때 사다 보니까 자꾸 저점이 어딘지 모르겠다. 자꾸 그냥 지금 내가 사야 될 기회인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모아간다는 개념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굳이 왜 모아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역시나 앞으로 멀리 본다면 다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 당장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지수가 반등이 나왔다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반등은요. 제가 누누이 말하고 있는 2600포인트부터 2750포인트 이 사이에 계속 있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간다라고 하기는 아직은 애매하고요. 그냥 횡보 중이다. 옆으로 머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지수도 마찬가지로 다 떨어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냥 하락하는 중이다. 그 말은 결국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잡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러시아 이제 디폴트 이야기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장 마감 이후에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PI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FOMC에서 생각보다는 좀 완화적으로 이야기하게 될지 조금 긴축적으로 이야기하게 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 새벽이죠. 새벽에 FOMC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보다는 사실 내일 증시를 조금 휘청거리거나 또는 안전하게 또 반등 나갈 수 있거나 방향을 정해주는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폴트 사태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예기간 30일을 받게 된다면은 어쨌든 디폴트 우려감이 있어가지고 증시는 조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루블화로 갚는다라고 하면은 디폴트 유예기간이 아니라 그냥 디폴트가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역시 충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갚아야 되는 이자가 1,400억 정도가 되는데 한국 돈이죠. 1,400억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러시아가 그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외환 보유액을 제재를 놓고 있다 보니까 돈은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 있는데 난 갚을 수 있는데 너희가 제재했으니까 안 갚을 거야. 너가 이거 루블화로 줄 거야. 너희가 막았잖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우려감들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디폴트가 일어나지 않는다. 돈이 있으니까는 디폴트가 안 일어나서 증시가 멈추어서 안 내려갈 것인가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일단 신용등급이 지금 거의 파산 직전까지 내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점이 된다면은 역시나 만기 채권들은 돈을 갚아야 된다는 점 그러면 외환 보유액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만기 채권들이 도래가 된다면 돈을 계속 다 갚아내야 되고 나갈 돈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전범국이라는 칭호까지 받게 된다면 벌금도 엄청나게 내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까지 생각한다면 러시아 경제가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말을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세계화라고 하는 어쨌든 세계는 같은 이제는 국가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그러한 사태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조금 위축되거나 휘청거리게 되면은 우리 지수도 역시나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계단식 하락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더니 계단식의 하락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횡보라고 하는 부분과 이렇게 지루하게 옆으로 끌고 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지난 1월부터 저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쪽에서 횡보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루했던 기간인 거고 실제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1월부터 이 하락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하락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때 나는 정말 오래 기다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이걸 굳이 잡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작년부터 현금화를 계속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현금을 저기서 마련한 이유는 여기에서 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떨어졌을 때 사려고 하는 거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림보다는 내려가려고 하는 그림이 더 많고요.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슈가 없어요. 오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기껏해야 여기서 버티거나 기껏해야 버티지 못하면은 내려가게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굳이 2차 전진이 뭐니 하면서 살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면요. 저는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버틸 만한 기업들은 뭔가요? 라고 하면은 일단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전부 다 나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 땅이 흔들릴 때 다리 근육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버티고 딱 서 있을 수가 있는데 다리 근육이 힘이 없으면 휘청거리면서 넘어지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근육이라는 것을 실적으로 비유를 한다면 결국 실적에 있는 기업들, 영업이익이 좀 나오는 기업들이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실적을 좀 보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기업 중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은 역시나 지수가 내려간다고 할 때 결국은 차익을 노리고 올라온 기업들을 팔아내서 떨어진 기업들을 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기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련주 중에서는 역시나 제약 바이오 관련주 최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죠. 제약 바이오 관련주는 셀트리온이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음식료 파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음료 파트가 지금 밀 가격이 오르네 뭐네 하면서 떨어져 있지만 세계 식량난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모아놓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반중이니까 반중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을 좀 보도록 할까요? 아모레퍼시픽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 때문에 빠지고 있어요. 뭐 반중이니까 빠져요라고 하는데 친중이라서 올라간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됐다고 해서 친중이라고 해서 올라간 적이 없는데 무슨 반중으로 떨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오래 보셨으면 저는 이날 2월 8일이죠. 2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요 날 제가 양봉 올라올 때 이야기했죠. 18만 원까지 갔다가 떨어질 거다. 그때 사면 되지 왜 지금 따라 붙느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친중 때문이다, 뭐 반중 때문이다가 아니라 떨어질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뉴스랑 상관없이 그냥 여기까지 떨어지면 사면 되잖아요 라고 했던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랑 상관없이 떨어진 거지 뉴스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 뉴스를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못 삽니다. 왜? 무섭잖아요. 반중이구나. 야 반중이다. 반중이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 일만 남았겠지. 그러니까 안 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지난 차트들을 보게 되면 떨어졌을 때 샀으면 수익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모릅니까? 알죠? 여기 샀으면 여기 샀으면 여기 샀으면 수익이다는 거 아는데 왜 못 샀을까요? 그때도 뉴스 한번 보세요. 살만한 뉴스가 있었는가? 아니요. 무서운 뉴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휘둘리는 거고요. 그냥 주가만 보고 내가 원래 계획한 대로 움직이게 되면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세우셔야 돼요. 결국 요 종목은 지금 여기서 버티게 되었을 때 매수 유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주가가 싸면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니까 언론에서 자꾸 떠들어대니까 우리는 그걸 못 살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려면은 깨끗한 마인드로 정신력을 바짝 차려셔가지고 언론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뉴스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나한테 유리한 게 무엇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더군다나 게임 관련주는 제가 계속 유효하다,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섹터가 만약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중에 있다면은 저는 하락장, 무사히 버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섹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빨리 그쪽으로 교체하는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들 종목이 괜찮은지 확인해야 되니까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체크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은 아직까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 쪽에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제약바이오주나 화장품주 실적이 좀 좋은 찍히는 기업들은 눈여겨보자라는 점까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삼성 SDS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만 9천 원에 30%요. 16만 9천 원에 30%.
예,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S도 뭐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이거는 늘 좀 떨어지네요, 멘토님. 네. 언제쯤 오를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한다면 제가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에서 이렇게 말하기 참 죄송스럽긴 한데 언론에서 떠들어댈 때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언론에서 SDS 좋습니다 하면 이미 주가는 20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들어 준다면 확성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홍보, 우리 그 마트에 가면은 삼겹살 뭐 150만 원, 뭐 네. 150원 하죠, 뭐 그런 거. 그리고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네. 그럼 방송 떠들어 줄 때 그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 SDS 추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급합니까? 없습니다. 이걸 누가 봐요? 누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 잡았나 보다, 이상한 거 잡았나 보다 하면서 손절하고 나가게 되는 거고 지루하고 지치니까는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리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떠들어 줄 때 괜찮은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건 똥이 된장이 되는 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결국 방송에서, 언론에서, 증권사에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은 그거는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샀던 사람들이 그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가 팔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두가 사려고 할 때는 팔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삼성의 SDS는요. 정말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떠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 그리고 역배열로 내려가고 있다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급이 꼬였다는 이유, 뭔가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왜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지만 그냥 보기 싫다는 이유로 안 사요, 이거를.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손절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저 말고 다른 방송에 따른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거 왜 들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할 거예요. 이런 거 왜 사서 들고 있습니까? 이런 거는 본전 올라오면 파세요 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들고 가라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지수가 밀려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지수가 밀릴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는데 그런 이슈 때문에 만약에 12만 원까지 밀린다면 저는 비중 50%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싸면 쌀수록 더 많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블록체인 관련주에서도 대장주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 대표가 왔잖아요. 그죠? 네. 네. 안철수 대표가 되면서 IT 강국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보안 관련주라던가 뭐 IT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이번 정권의 수혜주가 저는 SDS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놓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담할 가치가 없는 종목이다.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걸 본인이 무서워서 그런 거기 때문에 마인드만 꽉 잡고 가져가시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펄어비스 예, 펄어비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11만 원, 비중은 20%. 네, 11만 원에 20%. 알겠습니다. 요즘 뭐 게임주들의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멘토님. 일단 뭐 게임주들도 언젠가 또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게 우리가 게임주가 좋습니다. 예. 화장품주가 좋습니다. 뭐 리오프닝주가 좋습니다 하면은 게임주니까 요것도 사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 여기가 동네가 제가 서울 지리를 모르는데 무슨 동입니까? 여기 서대문 서대문이라 동은? 칩시다. 예. 그러면 서대문 땅값이 오를 것 같습니다 하면 다 오를까요? 예. 서대문에 있는 땅값이 전부 다 올라갈까요? 아니면 지역마다 어디 뭐 역세권이냐에 따라서 뭐 어떤 정도의 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그죠. 정도의 예.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땅을 살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서대문이라고 하더라도 역세권이 있고 아니면 저 뒷골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뒷골목은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게임 관련주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펄어비스를 매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게임 관련주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게임 관련 섹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게임은 거의 뭐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실적이라든가 매출이 많이 뺏기고 있는 과정인데 펄어비스를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이제는 지는 해를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반등이 나오거나 수익이 조금 날 그런 가능성, 게임 테마가 만들어질 때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약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것도 비싸게 사놨으니까 약하게 올라왔을 때 본전 찾을지 안 찾을지 제가 확답 드리기도 어려운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결국 종목 선정이 잘못했다라는 거고요.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반등 나온다면은 지금 여기 지금 92,000원짜리에서 약간 머무르고 줄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머물러진다면은 11만 원까지 반등이 한번 나와 줄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저는 매도 의견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네. 92,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5만 원, 6만 원대까지 위협을 할 겁니다. 그 정도까지 네. 내려갔을 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내가 몇 년을 여기다가 시간을 날려버리시거나 아니면 그냥 조금 아쉽지만 5% 정도 손절을 하고 나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예. 네, 그래서 92,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버리시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시간을 아끼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92,000원대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페트론 네, 12,000원에 15%입니다. 12,000원에 15%. 예, 알겠습니다. 펩트론도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네요, 멘토님. 펩트론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제가 네. 어떤 기업이 갈 수 있다고 했을까요? 실적이 있어야. 그렇죠. 예.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 페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없는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없고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적자가 엄청 심한 종목으로 네. 유명해요. 거기다가 신약 개발에 대한 그런 그 뉘앙스, 어떤 소문, 뉴스 그런 걸로만 주가가 과거에 한때 폭등을 했던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신약에 대한 기대감, 뉴스,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1,000원이고 2,000원이고 뭐 50원이고 100원이고 그냥 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애초에 그런 기업을 잡으셨어요. 블랙홀과 같은 그 기업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목을 덜컥 사고 상담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늪에 빠져놓고 이게 왜 이렇게 빠지나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늪으로 갔으니까 빠지는 거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원래 빠질 종목이고 정말로 이건 운이 좋아서 정말 소문, 뉴스, 임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한 번이라도 나와준다면 튀어오르는 힘은 있어요. 근데 그게 있을지 없을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네, 업계 관계자도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 기밀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네. 우리는 이제 시청자님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요. 그런 이야기가 혹여나 나와준다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이 된다면은 본전 이상에서 한번 탈출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면 요거는 주장창 떨어질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전략이 없어요. 그냥 반드시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이 돼야만 하는 종목이에요. 손절은 안 해도 됩니까? 손절을 안 하는 것도 시청자님의 선택이겠죠. 왜냐하면 주구장창 네. 빠질 일만 남았으니까. 기적이 네. 일어난다면 반등이 나올 텐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위험한 종목이니까 8,600원에 손절합시다 했는데 8,600원 손절하고 다음날 갑자기 인상 뭐 삼상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주가가 상한가 가면은 욕할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제는 약간 모험을 하셔야 돼요. 나는 운이 평소에 네. 좀 좋아. 그리고 난 평소에 감이 좋고 이번에는 조상이 한번 도울 거야. 그러면 난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네. 그게 아니고 내가 올바른 투자를 좀 해보고 싶어 이런 운에 기대는 게 아니라 정말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앞으로 평생 좀 반복을 한번 해보고 싶어 분석을 해서 깨끗하게 정말로 난 정말로 이렇게 성실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거 손절해야 돼요. 시청자님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저는 8,600원 밀리면 바로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네. 나는 운을 좀 기다려 보겠다라 한다면은 뭐 이 종목이 500원까지 가든 100원까지 가든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을 내세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국화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25,200원에 10% 조금 더 지켜봐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주가가 많이 또 최근에 유가 상승과 함께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유가가 또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시 뭐 정리를 할까요? 좀 더 가져가 볼까요? 여기가요, 이제 뭐 뚫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갈림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쓰리 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렇게 예. 세 번째 고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쌍봉만 만들어도 별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쓰리 천장을 만들면은 그거는 최악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쓰리 천장을 만들어 버리면은 시청자님은 말짱 도루묵 결국 수익도 못 내고 내가 그때 수익 났었는데 그런 왕년에라고 할 만한 그런 거에 취해가지고 매도도 못 할 겁니다. 결국은 지금
뭐냐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5,200원에 사서 수익이 얼마 안 난다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 그거는 늦게 들어가니까 그런 거고 결국 사실은 이거 신고가 뚫을 때 돌파 매매로 사야 되는 걸 지금 미리 사버리니까 고민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수익 없다 생각하시고 어차피 이것이 만족도 안 되는 수익일 거니까요.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 25,200원 결국 본전이죠. 그 위에 25,500원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25,5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저는 쌍봉 완성시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쓰리봉을 만들면은 저는 이거 안 좋다고 봅니다. 결국 25,500원 손절 라인 잡아놓고 이 어쩌면 익절 라인이 될 텐데 그 자리를 잡아놓고 매매를 하시고 신고가 뚫으면은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저기서 뚫게 된다면 저는 한 35,000원에서 4만원까지는 한번 시세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가지고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5,500원, 35,000원 기억하시고 전략을 짜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김JH님께서 한국주철관 1,500원에 15%입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예, 이것도 지금 일단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엄청 잘 나왔더라고요. 이 종목은 멘토님. 네.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좀 더 갈 거라 보시나요? 이건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언젠가 한번 튀어 오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네. 이제 거래량이 없는 기업이거든요. 예. 거래량도 없고 그냥 소외당하고 있던 기업인데 이런 게 이제 세력들의 먹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력들이 돈은 있는데 주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잘 팔아주는 기업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팔아주는 기업으로 간다?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기업으로 가야 내가 매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있으면 주식을 바로 사지만 세력들은 정말 큰 돈을 사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걸 사서 끌어올려 버린다는 거죠. 그런 게 이런 한국주철관처럼 잠잠하게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전주 뭐 그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시세가 이렇게 갑자기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뜬금맞는 이슈들로요. 그래서 그런 뉴스와 함께 뛰어 오를 때까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빠진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정말로 증가 잘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생각 한번 해보시면 400억씩 버는 기업, 그러니까 90억 벌다가 400억 버는 기업이 지금 주가가 같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가치가 올라야지. 근데 만약에 혹여나 뒤로 떨어진다. 그러면 돈은 더 잘 버는데 주가가 싸졌으니까 더 사버려야죠. 그래서 저는 한국주철관은 7,500원 이하에서는 더 사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전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후정이고요. 예. 25,550원에 20%요. 네, 후성 25,550원에 20%.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후성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요즘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그 차트 모양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때 예. 주먹 모양 말씀드린 거 있었어요. 주먹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죠? 예. 기억나시죠? 예. 주먹 모양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렸어요. 이거 지금 주먹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요렇게 해서 엄지손가락까지 이렇게 딱 만들면 어때요? 약간 주먹 모양처럼 생겼죠. 그죠? 네. 예, 요런 모양인데 이게 모양을 그냥 이렇게 주먹 모양처럼 외워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런 모양을요. 헤드앤숄더의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가운데가 올라와서 옆에가 좀 이렇게 떨어져서 어깨, 머리,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점이 한번 중간에 솟아 올랐다가 내려가고 있는 헤드앤숄더를 가운데에서 쌍봉 만든 약간 이렇게 주먹 모양처럼 만들어진 건데 주먹 모양 만들고 떨어진 대표적인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한국전력을 보여드립니다. 자, 한국전력이 어디서 주먹 모양 만들었는가? 저 고점 보시면 이게 똑같은 모양이 보입니다. 보이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시장에 보시니까는 높이가 달라졌다는 개념. 1번 높이가 좀 낮고 중간이 한번 높은데 2번 만들고 주먹 모양 한번 싹 만들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주구장창 빠져 있죠, 그죠? 네. 그러면 후성은 지금 이런 차트를 만들고 있는 초입부인데 뭐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매도해야죠. 그렇죠. 그런 결정을 빨리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왜?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우리 그냥 이게 나한테 유리할지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경험과 우리가 데이터들과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나한테 최대로 유리한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혹여나 이게 올라갈지언정 지금까지 이런 모양 만들면 올라간 기업보다 내려간 기업이 훨씬 많다라고 한다면 결국 안 들고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들고 있는 이유는 손실 나니까 손실이 아까워서 그리고 TV를 보니까 좋다고 하니까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자동차 뭐 관련주라고 하니까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못 파는 거예요. 한국전력도 그래, 그렇게 못 팔다가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저는 여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19,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더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자리고요. 이 자리에서는 지금 뭐 15,000원까지는 적어도 차트상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리고 난 다음 반등이 한 나와줄 텐데 그 반등 때 아마 가능하면 2만 원까지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반등 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일단은 오늘부터 후성은 앞으로 계속 매도 생각만 하고 계셔야 돼요. 반등이 나오면은 여기서 반등 나간다고 하더라도 한 2만 원에 가깝게 19,000원 가깝게 빨리 팔아내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파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시다면 오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건 이제 사실은 반등 나갈 때 해라는 것은 아쉬우니까 해라는 거고 저 같으면 오늘 다 팔아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거 오늘 들고 있을 생각이 없어가지고 저 같으면 오늘 제 계좌에 들어가 있는 게 기분 나쁜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시청자님이 취향껏 선택을 하시는 거다. 저는 어찌됐든 오늘 팔든 나중에 반등 시 팔든 무조건 머릿속에는 뭐만 기억해라고요? 매수 매도 뭐 기억해야 됩니까? 2만 원까지? 매수와 매도 중에서 뭘 생각해라고요? 매도 따라해보세요. 매도로. 네, 무조건 파세요. 아, 네. 네, 2만 고맙습니다. 원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2만 원은 올 수 있어요? 네, 2만 원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전화가 잘 안 들리는데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매수하셨어요? LG 아, LG,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9만 원에 20%요. 예, 9만 원에 20%. 알겠습니다. LG도 뭐 계속 떨어지죠. 멘토님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그 앵커님께 제가 이렇게 상담하기 전에 약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네. 그때 제가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들은 결국 회사가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번 기업들에게 배당을 받고 그죠. 그런 어떤 권리들을 받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 주가가 어떻게 돼요? 안 오르죠. 하루 종일 주장창 떨어지다가 바닥을 겨우겨우 잡았을 때 그때가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사야지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투자하기 좋은 기업들이요. 바닥에서 기어다니는데 홀딩스 붙어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잡아놓으면은 인플레이션과 앞으로 주가 하락,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얘들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하거든요. 간접적인 투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지금 LG화처럼 이렇게 분할하고 지수사격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기업들을 들고 있는 건요. 앞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과 바닥 잡는 그 과정을 나는 같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투자를 하는 거고 즐거움을 함께 하려고 투자하는 거지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애초에 샀어도 안 됐지만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수하셨을 것 같고 좋다고 하니까 샀을 것 같고 튼튼하니까 뭐 믿을만 하니까 사신 것 같은데 주가는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기업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끼도 없어가지고 반등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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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저 밑에 2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 안 주니까 탈출할 기회가 마땅치 않은 게 이런 종목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어찌됐든 지금 최근에 만들어졌던 계단식 하락에서의 저점 이거를 엊그제 그 금요일에 한번 깨서 무너뜨리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니 이건 또 하락을 할 거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번 하락이 어디까지일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내려갈 기업입니다. 그러니 저는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빨리 줄이시는 게 어떨까? 빨리 탈출하는 게 맞다. 반등 기다리면서 생길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바에야 리스크 감수하지 않고 반등 그냥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좋은 종목들이 상담 들어오면 참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좋은 이야기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선진 11,060%요. 예, 선진이고 매수가는 11,000원에 20%.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선진 지금 뭐 크게 차이 나는 구간은 아닌데 1,400원이니까 요것도 이제 사료주 어떻게 괜찮게 보시나요? 그럼요. 사료주 쪽이랑 식음료 관련주들은요, 이렇게 떨어지고 자리 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네. 제가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세요라고 예. 했죠.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과정인 종목은 잡으면 안 되는데, 떨어지고 나면 제가 상승이 아니라
횡보가 나온다고 네. 했죠. 지금 이게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횡보한다고 해서 이 자리가 무조건 저점이고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하락 추세가 완만해진다라는 형태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약간 이렇게 꺾여 있죠, 이렇게. 그죠? 네네. 차트 보니까 제가 지금 빨간선으로 딱 그어 놓으니까 꺾여 있는 게 보이죠? 예. 요게 누가 안 사주면 이렇게 뭐 옆으로 안 가겠죠. 사주니까 이 자리에 뭐 오면 누가 사주니까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 말은 이거를 소문도 안 나고 좋다고도 안 하면서 누군가는 여기서 엄청나게 사고 있으니까 주가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네. 시청자님도 사셨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자리인 거고요. 기업도 괜찮고 여기서 혹여나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나도 샀지만 누군가도 샀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서 밀리게 되면 그 누군가가 수익 납니까? 물립니까? 물리죠. 물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만 물리냐? 니도 물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은 오히려 더 사버려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는 밀려 내려갔을 때 제 생각에는 뭐 8,000원대에서는 아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예, 밀려 내려간다 8,000원. 하더라도 8,000원 자리에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8,000원에 가깝게 추가하면서 계획을 짜시는 게 좋고 지금은 그 8,000원 이내에선 추가하면서 안 해도 들고 가시면 14,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갈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여기서 산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지그가 다 모았을 때 갈 거예요. 그건 네.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꼭 기다리시면 돼요. 8,000원만 기억하시고 기다리면 알아서 올라갈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한국가스공사고요. 이 예, 46,300원에 22%요. 네, 한국가스공사 46,300원에 22%. 예. 예,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뭐 최근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는 끝났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괜찮죠. 이제 공기업이라든가 에너지 기업들 네.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근데 뭐 물론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사면은 뭐 나쁘다라고 해야 될지 나쁘지 않다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하네요. 주가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래요. 올라갈 때 사버리면은 뭐 좋은 기업이 없어요. 올라갈 때 사면 삼성전자도 안 좋아요. 지금 삼성전자 대한민국에서 나쁘다고 할 만한 기업은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에서 인정해주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 하면은 와 대한민국이 최고다라고 할 만한 그런 기업인데 그거 물려가지고 삼성전자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기업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요. 가격이 좋아서 사야만 하는 게 투자예요. 우리는 기업을 가지고 뭐 삼성전자 내가 삼성전자 투자했으니까 한국가스공사 투자했으니까 한국가스공사는 내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뭐 우리 네. 책을 보거나 뭐 어디 증권 뭐 어떤 뭐 서적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주인 의식을 가져라. 내가 주식을 사는 그로 인해서 주인이 되는 거다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고 팔건 장사꾼이에요. 한국가스공사라는 기업이 좋든 말든 필요 없고 무슨 기업인지도 모르겠고 주인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이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물건이에요, 얘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은 당하셨네요. 그런 상수를 쓰는 사람한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한테 당해버리신 가격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 주식을 할 때 기업 분석도 좋고 뭐 앞으로 전망 보는 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가격 따라해보세요. 가격. 가격. 그렇죠. 무조건 가격이에요. 한국가스공사가 그렇게 좋으면 46,000원이 아니라 36,000원에 샀어야죠. 아니면 26,000원에 샀어야죠. 그죠?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앞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제가 여기 안 샀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이라서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번에 그렇게 사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번은 타이밍 놓쳤고 아쉬우니까 비중도 22%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면 이 종목은 5만 원 이상 올라갈 기업이라서 수익이 크진 않지만 날 거예요.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5만 원 이상에서 수익을 내서 나오시면 되고요. 매도를 했다. 수익을 좀 내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때야 돼요? 5만 원 올라가는 거 보면서 또 비싸게 사야 돼요? 아니면 다른 종목이라도 싸게 떨어진 물건을 사러 가야 될까요? 다른 종목. 맞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내 돈을 무조건 다 벌어다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른 게 너무나 많으니까 떨어져 있는 종목을 보러 가시란 말이에요. 얘는 올라가면 그냥 버리시고.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5만 원 이상 갈 수 있다. 그리고 35,000원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었을 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비중을 네. 한번 늘려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님께서
일양약품 27,800원에 11%. 문멘토님 비중 더 늘려도 될련지요?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일양약품은 우리 이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맞아요. 종목에 또 맞고 네.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거의 뭐 고수시네요. 예. 하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가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제. 맞아요.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한때 이렇게 불타올랐잖아요. 불타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까져 있는 그런 기업들은요,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라고 이런 게 다시 튀어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랫동안 식어 있으면 그거 불 지피기 다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닥불을 피웠는데 한번 불타올랐다가 불씨가 남아있으면은 어때요? 지푸라기를 좀 넣어주고 이러면 불이 다시 또 확 올라오는데 식은 지 오래됐으면 불 다 꺼졌잖아요. 그걸 다시 또 지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사면 바로 수익 나겠지 이게 아니라 언젠가 타오를 거라 생각하고 사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샀는데 조금 떨어졌다. 지금 매수가랑 차이도 얼마 나지도 않고 엄청나게 폭락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게 되면요,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뭔가 변화가 생기거나 오히려 횡보를 오래 했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맞지. 지금은 사놨으면은 이 정도로도 됐다.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나머지로는 밑으로 좀 2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2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 전략을 짜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보통은 내 매수가에서 20%에서 30%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이런 저점 투자할 때 가장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전화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하나솔루션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0%고요. 예. 47,000원입니다. 47,000원에 40%.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좀 오래돼하고 너무 지루해서 이거 그래서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뭐 하나솔루션도 상담 많이 했었죠, 멘토님. 지금 또 구간에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거는 아까 주먹 모양에서 네. 위에 쌍봉을 그렸댔죠, 가운데가.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헤드앤숄더 패턴 이렇게 만들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거를 매수하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왜 방송에서 자꾸 언급을 하냐면요, 그런대로 신빙성이 있고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헤드앤숄더, 주먹 모양, 뭔가 쌍봉, 쌍바닥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10번 중에 저런 모양을 만들면 8, 9번은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어떤 통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자리를 만들 때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사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왜 사게 되냐면 이 회사가 가진 뭐 역량, 그리고 뭐 실적,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것들에 속아가지고 이런 차트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이런 차트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뉴스에 속아가지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루하다라고 느끼시지만 사실 지루한 상태, 지루한 자리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루해진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왜 사가지고 고생을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딱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게 지금 정권이 바뀌어요. 그죠? 정권 바뀔 때 제일 이야기 나오는 게 탈원전 백지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였던 태양광은 우리나라에 사실은 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놓은 걸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수혜가 아니라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 것이 맞지만 이렇게 테마 때문에, 거품 때문에 올라왔으면 실적을 불문하고 주가가 확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가 사실은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가치를 똑바로 반영한 적이 없어요. 과하게 반영했다가 저평가로 반영했다가 과하게 반영했다가 저평가로 반영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지금은 고평가에 사셨다가 저평가로 가는 길목을 지금 같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 정말 현명한 투자자였다면 하나솔루션이 25,000원, 2만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쳐다도 보지 않고 다른 종목 매매하다가 2만원, 25,000원, 15,000원 떨어지면 이야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렇게 싸네 하고 사야 됐던 거예요. 네. 그게 투자라고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요, 이게 반등을 크게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3만원짜리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추세 돌파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려면 추세라는 것을 좀 잘 아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추세가 돌아가는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36,000원짜리, 7,000원짜리까지 다시 복구했을 때,
주가가 38,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를 우리는 추세가 돌파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8,000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면은 본전까지 한 번은 아니더라도 뭐 42,000원까지 욕심을 좀 내셔도 좋고요. 네. 38,000원 추세 돌파가 안 일어난다면은 그냥 이 흐름 따라서 2만 원까지 그냥 쭉쭉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3만 원짜리에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나중에 정말 올인할 것까지 생각해서 15,000원 되면 내가 올인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장기 투자 한번 해보시던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유튜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흰인님께서 CJ CGV 25,850원에 5% 지금 팔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오늘 뭐 외국인 기관이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팔까요? CJ CGV는요, 영화 산업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예. 그리고 영화 배급사들도 참다가 이제는 뭐 배트맨부터 해가지고 네. 나오기 시작을 해요. 참다가 이제 안 되겠다.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투자했던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굳이 뭐 팔 필요가 있나. 25,000원에 사셨으면 싸게 잘 사셨는데, 뭐 지금 이거 가지고 5% 가지고 수익 실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3만 원 이상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아래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들 별로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은 비중이 5%밖에 안 돼서 2만 원에 가깝게 떨어진다면 차라리 비중을 한 15%까지 늘려버리시는 게 맞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면 비중 늘리고 목표는 3만 원을 잡고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카이님께서 자연과 환경 1,600원에 10%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있던 종목인데 오늘도 뭐 5%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 최근에 매수하신 거라면 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1,600원에 최근 매수라고 한다면 단타를 잘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분봉을 좀 이렇게 보면서 1,600원 자리에 선을 그어 놓고 대응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틱봉으로 보면서 역시 30틱이라든지 15틱으로 해가지고 틱봉 보면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외면하고 있는 이런 호가, 잔량에 대한 분석들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지금 1,600원에 쌓여있는 잔량, 1,635원 잔량 이런 것들 잔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해석 없이 1,600원 띡 싸고 전화 뭐 오늘 상담 띡 올렸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왜 합니까?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부터 사놓고 무슨 차 운전하고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냥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엔 베네치아님께서 우리기술 투자 8,800원에 10%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예, 지금 8,410원입니다. 뭐 크게 손실을 보고 있진 않네요. 우리기술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기업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그리고 올라와 있는데 실적도 진짜 눈부시게 발전이 된 기업 중에 그렇죠. 하나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투자 성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런 실적이 좋아진 거고요. 실적이 반영이 되었나 안 되었나라고 했을 때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과거에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있던 기업이 지금 10,000원까지 올라왔으니 어마어마한 성장을 주가로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더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실적이 많이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왔구나로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는 주가 흔들림, 충격만 출렁출렁 있을 텐데 그 아랫자리인 요 8,400원에 샀다?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세가 위쪽으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건 잘했고요. 대신에 다음 전략이 필요하겠죠. 여기가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밀리면 손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7,900원 손절가 잡고 튀어오를 때 10,000원 이상에 매도하시면 아주 알찬 매매가 될 것이다 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